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다소 잔잔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무거운 법인 이야기도 아니고요. 자산관리 방법론의 얘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도를 따지면 부자 되기 위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아마 학창 시절에 한 번쯤은 주관식 정답이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물건을 움직일 때 움직이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가장 많은 힘이 필요한 마찰력입니다. 물리적인 내용이지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저의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부동산 법인 관련 책을 내고 400만 원 투자해서 아파트도 사고 1000만 원 투자해서 수억의 아파트가 될 재개발 단지를 잡았을까요? 물론 이 투자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은 따로 시간을 내서 얘기해 볼 것입니다.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했을 뿐입니다. 바로 동네 앞산을 오르는 수준의 일만 했습니다. 부동산은 단지 투자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법인이 유행하면서 부동산 업계에 법인 강연을 2번 정도 했을 무렵 책을 쓰라는 제의가 들어왔고 2달 만에 책을 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아는 경영이나 금융 쪽과 부동산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조금 쉽게 학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공이 쌓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적은 편도 아니었는데 부동산이 만들어준 자산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부동산 전문가가 되기까지 뭘 했지? 크게 한 것은 없고 내 눈앞에 작은 산들을 오른 것뿐이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왜 이 산을 안 넘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산은 아주 낮고 평범한 산입니다. 하지만 낮고 평범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작은 산을 간과했던 이유는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다양한 경제 혹은 부자되기 강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MIT 공대생들이 유튜브로 공부한다는 말이 조금은 체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방송에서 자금 관리나 경제에 대한 대중성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추세입니다. 정말 좋은 자료가 넘쳐나는 시대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들 알려주는데 왜 나는 제자리일까? 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 없으신가요? 제가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삼각형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맨 밑에는 부자가 되기 원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각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경로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전문 지식을 조금씩 섭렵해 가게 됩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리더가 되죠. 하지만 이들은 누구를 끌어주려고 리더가 된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았거나 기술이 좋았던 것 뿐입니다. 뒤를 돌아볼 이유도 없고 돌아봐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속도가 붙습니다. 제가 지인들에게 수년 전부터 부동산 공부하라고 외쳤습니다. 아마 대부분 책 한 권도 안 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게 돼서 수익을 보게 된 몇몇 사람은 수년 동안 해야 할 공부를 단숨에 다 하게 됩니다. 초인적인 힘으로 말입니다. 가속도가 붙은 것입니다. 이들 사이에는 간격이 생깁니다. 상단과 하단이 생기는 것이죠. 상단에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리고 좀 더 멋진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투자 전망도 하게 되고 환율, 유가, 미국 금리 등도 관심을 갖게 되고 유창한 언어들을 구사합니다. 하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선망하기는 하나 내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듣거나 읽는 것 자체에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카타르시스를 대신해 죄책감을 느꼈다면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발버둥이라도 쳤을 텐데 경제 유튜브를 듣고 있으니 죄책감은 카타르시스화 되어버립니다. 이 카타르시스가 작은 언덕을 무시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듣는 많은 팟캐스트, 최근에는 유튜브 중에는 2가지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카드를 잘라라.
단순하고 쉽고 많이 들어봤던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연준이나 양적 완화, 금리, 환율 투자 등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에 열광을 합니다. 언젠가는 알아야 할 지식일 수도 있지만 미국 금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에 조금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미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출업을 하지도 않는데 환율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수수료 감당할 수익을 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수백억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야 예민해야 되지만 고작 몇 억 대출받고 있는 사람에겐 큰 영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하단의 사람들은 국제 경제보다도 당장 카드를 자르는 게 다음 달 내 재정 건전성을 확실히 높여줍니다. CMA도 모르던 분들이 갑자기 미국 주식을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십니다. 강연을 나가도 비슷한 감정을 많이 느낍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내 실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투자나 국제 얘기를 하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속된 말로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드짜리라는 얘기하면 반응도 시큰둥하고 금융사와 악연이 있는 사람 정도로 치부해 버립니다.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한 주에 하나씩이라도 실천하십시오.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설령 처음에는 연관성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가가 빠지는구나. 나는 오늘 카드를 잘라야지. 혹은 요즘 OTT 관련주가 대세구나. 그럼 나는 이번 주 주택 청약을 가입해야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1일 혹은 1주 1실천으로 지식의 수준을 실천으로 커버한다면 아까 보았던 상단과 하단의 다리가 놓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지식과 실천은 마차의 양쪽 바퀴와 같습니다. 지식의 수준만 너무 높아지면 한쪽 바퀴만 큰 마차처럼 결국 같은 장소를 계속 돌게 됩니다. 실천의 바퀴의 크기를 키우셔야 합니다. 유튜브에 아무리 좋은 지식들이 넘쳐나도 내가 부자 되는 것과는 무관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얘기들인데 그것으로 내가 성장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아무리 고급 지식을 얻는다 하더라도 당장 내가 소화할 수 없는 거짓 배부름만 주기 때문에 사소하더라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소비를 좀 줄이시고요. 제가 업로드 중인 셀프 자산관리 꼭 완결편 끝까지 보시고요. 자금 계획에 시간을 투자하시고 실물 투자형 상품의 맛을 보는 펀드 상품 몇 개 가입해 보시고요. 지금부터 부동산이나 주식 공부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상단 위에 있는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